물론 이제 빨리 임신이 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급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산성교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 조금 약간 무거운 이야기, 네.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는 잘 와닿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주변에 임신을 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유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고, 맞아요. 저희 채널에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진료실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유산이 되거나 유산 관련된 치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통계적으로 봐도 유산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흔하냐면 임신한 사람 100명 중에 15명은 유산이 돼요. 게다가 전체 가임기 여성 4분 중에 1분은 유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소식을 듣는 일이 이상한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잘 얘기하지도 않아서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렇게 유산이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런 도움이 좀 되고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막는다 해도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의 원의 대부분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기가 임신이 돼서 생긴 거니까 그걸 막으면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기가 태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산을 경험했다면 유산에 대한 치료가 끝나고 나서 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에 임신은 언제 해야 되나, 필요한 영양제 같은 게 있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산에도 종류가 있나요?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유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 대부분의 유산은 임신 초기에 일어납니다. 12주 이전에 80%가 이제 초기에 나타나게 되고, 유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유산은 계류 유산, 불완전 유산, 완전 유산,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계류 유산과 불완전 유산 차이를 좀 살펴보자면, 계류 유산은 유산이 된 줄 모르고 초음파로 발견을 하는 경우에 증상이 없는 겁니다. 아기가 잘 크고 있다가 아기집이 잘 안 크거나 심장이 잘 뛰고 있었는데 심장이 멈추거나 이런 경우 다 계류 유산에 포함이 되고, 불완전 유산 같은 경우는 출혈이 막 나고 태아도 사망을 했는데 배출이 다 안 된 경우, 자궁 안에 태아나 아니면 다른 태반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가 불완전 유산이고, 완전 유산은 자연스럽게 다 배출이 된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초음파로 우리가 진단을 했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배출이 되기는 해요. 2달 정도 기다리면은 80%에서는 다 배출이 된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2달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2달 시간 동안 피도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배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힘든 시간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 약은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시간 절약의 효과는 있지만 약물 자체에 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좀 토하시는 분도 있고, 설사하거나 뭐 열나고 배도 아프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파술 수술하는 방법이 있죠. 요거는 이제 보통 수면 마취하고 큐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기구를 석션 이용해서 이제 깨끗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산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유산을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기라는 존재는 엄마 몸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깨끗하게 배출을 해주고 임신 전에 몸으로 엄마 몸을 만드는 게 유산의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많이 소파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은 항상 부작용이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자궁 내막에 유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기구가 자궁의 벽을 좀 뚫어가지고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이 두려운 분들은 약물 치료나 기다리는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치료를 해서 태아와 태반 조직이 잘 배출이 되고 나면 일단 보기에는 정상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죠. 유산의 치료가 이제 다 잘 됐다라고 판단하려면 얘기한 대로 자궁 안에 태반이나 태아 조직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출혈이 없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치료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임신 주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임신 초기는 아직 자궁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 소파술이나 아니면 그냥 배출이 다 되면은 끝. 근데 이제 좀 임신 중기, 자궁이 좀 커진 상태에서 유산이 됐다면 그때는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만삭이 분만한 것보다는 신체적인 변화가 그동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보통 잘 회복이 됐다고 판단을 할 때 이제 생리하는 걸 좀 보거든요. 임신 호르몬이 높으면은 생리를 안 하는데 생리를 했다는 거는 배란이 됐다는 거고 우리 몸 안에 임신 관련된 그런 태반 조직 같은 것들이 다 잘 제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통 1에서 2개월 이내에 대부분 생리가 시작을 하고 그 말은 유산 치료가 종료되고 2주 뒤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배란이 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평소에 생리를 규칙적으로 했는데 유산이 되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도 생리가 없어.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 다시 임신 시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바로 해도 돼요. 아까 우리가 유산 치료 종료하고 빠르면 2주,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바로 배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바로 시도하셔도 되는데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임신 시도할 때 배란 테스트기를 하거나 생리 주기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하시는데 그거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보통은 처음 생리하고 그 다음부터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야 우리가 타이밍을 좀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의학적으로는 유산 후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몸만 봤을 때 이야기.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런 심리적인 상처 같은 것들이 잘 아물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돌아보고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이들 죄책감을 가져요. 맞아요. 괜히 막 내가 무리해서 생긴 거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유산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거나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유산을 경험했다고 무조건 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유산 후에도 건강한 아기들 많이 낳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배우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내분에게 너무 잔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뿐만 아니고 가족들 전부 다 내가 그때 그거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때 뭐 여행을 왜 갔냐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안 그래도 힘든 상태에서 주위에서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가 힘든 것 같다 그러면은 정신과 진료 보시면 됩니다. 정신과가 문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임 관련된 상담센터인데 꼭 난임이 아니고 이런 유산이나 임신 관련된 우울증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학적 유산? 뭐 이런 맞아요. 있잖아요. 네. 용어가 좀 혼동되는데 화학적 유산이라고도 하고 화학적 임신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화학적 임신이 좀 더 맞는 용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학적 임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초음파로 임신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임신 테스트기나 혈액 검사로 임신 호르몬 HCG가 상승한 것까지만 확인한 경우 화학적으로 호르몬 수치만 확인한 임신이라서 화학적 임신이 좀 더 맞는 용어예요. 유산 범주에 들어가진 않아요. 유산이라고 하려면 임신을 확인했어야 돼.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유산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고 우리가 산부인과 가면 막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유산에 대한 카운트는 화학적 임신이 거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린 유산의 종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맞아요. 생겨버린 그런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임신 중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죠. 원래는 불법이었는데 2019년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나서 낙태 자체가 불법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그냥 관련된 법 자체가 없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대한 개정을 해라 하고 국회에다가 일을 줬는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계시죠. 5년 지났네요. 건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개정을 하려면은 제한을 줘야 되거든요. 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대선 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낙태법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주마다도 막 다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되게 붕 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제 임신 중절을 한다는 거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다는 거니까 약물을 쓰든 아니면 소파수를 하든 그렇게 임신 중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피임을 꼭 설명을 드립니다. 아예 그 소파수술 할 때 자궁내 장치 같은 거를 바로 넣어주기도 해요. 그럼 유산 이후에 건강을 또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제도 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참 많이 물어보시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검색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유산했다고 해서 다음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 영양제나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있다면 그거를 처방을 하겠죠. 그리고 아마 노벨상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대신에 내 몸이 건강한지 지금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뭐 건강검진 이런 거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는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이 있다면 그거를 치료한 다음에 다음 임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엽산을 안 먹었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엽산 잘 복용하시면 신경관 결손 같은 것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하면서 이상이 나온 것 중에 뭐 빈혈이 있었다, 그럼 철분제 같은 거 좀 복용하고, 비타민 D 부족하다, 그럼 뭐 비타민 D 좀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음식을 이제 보양식 드시면 될까요? 잘 먹어도 좋긴 한데 네. 체중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유산의 원인 중에 당뇨병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유산이나 조산이 많이 생겨요. 지금 만약에 비만이거나 너무 저체중이거나 그러면은 임신 전부터 정상 체중으로 유지할 수 있게 식단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아까 얘기한 그런 보양식들 적절히 드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고칼로리, 고지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단인데 좀 더 건강한 재료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식단 구성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운동도 좀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요즘은 초산 연령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산되고 하면 마음이 좀 급해지거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막 죄책감 가지시는 분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빨리 임신이 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급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한번 유산인이 되고 유산 경험이 없더라도 임신 준비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임신을 해도 되는 건강한 몸인지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임신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임신하고 나서는 교정하기 되게 힘들고 그게 임신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몸과 마음을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